KNS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례 그리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를 나오는 대학 입시에 관련된 면접 전형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 연세대학교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시간으로 바로 고려대학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별 면접 기출 분석으로서 지난주 연세대에 이어 이번 주에 고려대를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고려대는 지난주에 보셨던 연세대학교랑 달리 아주 확연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그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주요 사립대학교 중에서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고려대학교 면접 유형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목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고려대학교 면접 문항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표만으로 나왔던 유형이 있었던 데 반해 고려대의 경우에는 제시문과 문항이 구분지어 나온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시문이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면접 문항의 유형과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특징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제2국민전형 그리고 수시 특기자 및 학종,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특기자 전형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려대학교 내에서 문과와 관련된 특기자 전형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과거에 존재했던 고려대학교 내 국제학부의 특기자 전형이 폐지됐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밖에 체육특기자, 실기와 같은 전형들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형 요소에서 따로 참고하시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형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학업부 수형이나 계열 적합형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업부 수형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계열 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마치 과거에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내 국제형과 비슷한 유형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계열 적합형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례 지원자들이나 그리고 2학기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 적합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출문석의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올해 입시에 관련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이제 올해 10월, 11월에 진행되고 있는 이 면접 전형에 대한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반적인 고려대학교 면접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면접 전형은 아시다시피 면접으로만 가는 전형이 아니라 1차의 서류 전형을 통과한 2차의 두 번째 단계로서의 면접 전형이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주 제가 연대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 특례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면접 비중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면접 비중이 다소 적은 것이 현실인데요. 실제로 모집 요강에 따르면 3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학교 측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비중으로 우리가 면접이 이루어진다, 점수가 배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1차 서류에서 서류 비중이 100%이고 2단계 면접이 포함된 비중에서 과거 연세대학교 경우에는 서류의 비중이 60, 그리고 면접의 비중이 40%였던 데 반해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100%로 어떤 판단한 서류의 비중을 70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면접은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세대에 비해서 고려대의 경우에는 면접 비중이 다소 적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서류의 비중이 연세대학교에 비해서 조금 더 크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의 비중이 30%나 차지한다는 것은
연세대학교에 비해서는 10%가량 떨어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1차 서류 통과자들이 70%라고 반영이 된 상태에서는 이 30%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성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들, 평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고려대 면접 전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내용은 제시문의 특징입니다. 왼쪽에 지금 그려놓은 문항 분석 결과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고려대에서 선행학습평가 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제가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고려대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 그 중에서도 면접과 관련된 제시문제형이 어떤 교과 과정을 참고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 어떤 범위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면접 구술고사 전형 중에서 입학 전형이 수시 일반 전형과 계열 적합형, 그리고 특기자 전형도 포함하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이라고 해서 소위 우리가 어떤 교과서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나왔냐 라는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보시게 될 텐데요. 문학이나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그리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이건 이제 자연계열이 되겠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서 통합사회와 생활윤리, 윤리와 사상. 자, 사회문화라는 교과목은 곳곳에 출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복합적으로 또 한 번 더 동그라미를 표시한 내용이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현재 2학기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고려대학교의 계열 적합형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교과 과목의 수월성과 그리고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다수의 학교가 사회문화나 생활과 윤리 혹은 일반 사회 정도 선에서 지금까지는 사회과 과목 2가지를 선택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리와 사상이라는 이 교과 과목은 저희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옵니까? 자, 대학 측은 우리 학교가 어떤 사회과 교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과 교과목의 여러 과목들 중에서 내가 시험 문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내기 편한 과목들에 대해서만 평가를 할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 교육부가 포괄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를 내면 되지 특정 학교 혹은 특정 교고가 배우는 다수의 고등학교가 배우는 어떤 교과목을 위주로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리와 사상 같은 과목들에서 시험 문제를 내기가 상당히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윤리와 사상은 수능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비중이 낮습니다. 다분히 암기 과목 위주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윤리와 사상은 과거 이전의 교과 과정 속에서 어떤 윤리라는 하나의 교과목 속에 동양윤리 사상, 그리고 서양윤리 사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암기 과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론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그리고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노자, 혹은 묵자 이론까지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이 윤리 사상의 교과목입니다. 게다가 현대 철학에 대한 내용들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 존 듀이, 그리고 우리가 사회문화나 생활윤리에서 봐왔던 피터 스팅과 같은 어떤 이론가들의 내용들도 충분히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게 바로 윤리와 사상 교과목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과목으로서 선택하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 측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하나의 범별력 기준으로서 이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목만큼 아주 활용도가 높은 과목이 없다, 이 이상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면접관리 학원들이 통상적으로 내가 상시에 관한 것들, 이후에 제가 특기자 지문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4차 산업혁명들이나 그리고 지문과 연계된 어떤 예시를 통해서 예시들로서 시사적인 내용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로 학교에서 대학 측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출제 범위를 통해서 문제를 냈다고 하는 평가 지표와 범위에는 교과 과정의 윤리와 사상이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6월 달에 전국 모의고사 평가를 봐야 되고 7월 달에 기말고사를 봐야 되고 8월 달에 학생부를 마무리해야 되고 급기야 9월 달에는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원서 접수 기간이 수능 추석보다 2주 전 앞당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월 2일 전국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단 일주일 뒤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언제 이걸 준비할 수가 있죠? 윤리의 사상 책을 따로 사서 봐야 되나요? 문제집을 봐야 되나요? 자, 특정 개념을 중심으로 윤리의 사상 교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스크리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전반적인 고려대학교 문제 유형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하시고 뒤이어 나오는 기출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공계열을 보겠습니다. 과학, 탐구, 실험, 그리고 물리화학, 또 보시겠습니다. 지구과학과 화학, 그리고 통합과학이라는 교과목이 자주 언급되고 있죠. 과거에 공통과학이라고 불렸던 통합과학, 소위 화학과 지구과학과 생물이 다 포함된 기본으로서의 통합과학의 내용들을 얼마나 깔고 있느냐. 이것들이 이공계 지원자들이 해당 고려대 학과의 소속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나를 평가하는 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시문들의 어떤 교과에 대한 요약표를 기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고려대학교 면접에 등장하고 있는 문항의 특징은 철저한 교과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난주 연세대학교 설명에서는 교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표현을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는 각 전형별로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아주 다분히 달랐고 특히나 특기자 전형으로 남아있는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그냥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 나왔던 몽테스키웨이 법의 정신 같은 내용들은 몽테스키웨이라는 사상가가 윤리의 사상 교과서에 언급이 될지언정 그분이 쓴 법의 정신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나 디테일한 프랑켄슈타인의 시험 문제 나왔던 2017년도 기출문제처럼 아주 문학 작품을 끌어오진 않습니다. 고려대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교과서적인 방식으로 문항이 제시문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통과목과 관련하여 사회, 과학에서의 기초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목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기반을 둔다는 말은 다시 말해 기본적인 사회과나 과학과 과목에 대한 상식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이해,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심층적으로 하고 빨리 문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 과목이 학교 측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이 학습하시면 더 나을 것이다. 우리의 시험 범위는 이 정도를 아우르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에 대한 평가. 자, 인지와 정의라는 아주 모호한 표현이 들어갔지만 이후에 제가 문항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 자, 제시문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정의, 특정 개념에 대해 설명해보라. 혹은 이 개념을 본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계열별 전공부 요구되는 교과의 성격과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문으로 내겠다. 자, 이런 개념들이 바탕이 돼야 뒤에 보시겠지만 지원 전공과 관련 지역, 지원 전공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이라는 문항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과본로 학생이 교육 과정을 통해 얻어야 할 지식과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래서 학교별, 계열별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자, 아주 모호한 얘기로 보여지지만 제가 지금 작성된 이 멘트는 선행평가 결과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따온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13분의 교수님이 모여서 출제됐던 문제를 분석하고 결과 보고서를 냅니다. 교육부에도 보고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우리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기반으로 그리고 교과서에 어떤 페이지에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참고했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 우리 대학 측이
이 키워드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기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창한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될 우리의 포인트는 자, 교과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교과서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시험 문제 내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외우고 알아야 된다기보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 교과서에 중요한 키워드, 중간 기말에 나왔던 키워드를 반드시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오는 쉬어가기 참고자료, 그러니까 곁가지가 될 수 있는 배경지식 또한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문항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나왔던 어떤 각 수시 모집 유형별 기출문제의 어떤 질문만 따서 좀 비교를 해 놓은 게 세 가지 유형이 되겠는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가나다에서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 또 가나다와 관련하여 공통된 개념, 어떤 특정 개념을 포괄하고 있죠. 두 번째, 가와 나를 활용해 평가하라. 또는 어떤 나에서 얘기 나온 것들에 대해서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라. 전형적인 논술식 문제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고려대학교 질문 문제 유형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제시문 간 비교를 통해 개념을 잘 정의할 수 있느냐. 관계를 파악하는 목적이 되겠죠. 두 번째, 특정어를 통한 사고의 확장. 자,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보험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리벨레 현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또는 대립되는 두 가지 개념 혹은 답한 내용의 사회현상, 답한 내용이라는 특정 키워드. 그래서 고려대학교 면접 문항의 특징은 제시문을 파악한다, 첫 번째. 그 제시문 간의 관계를 묻는 것들이 두 번째. 그리고 제시문 속에 어떤 언급되는 특정 키워드에 대해서 이해하냐, 혹은 다른 제시문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느냐가 바로 문제의 특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지원 전공과의 관련성이나 사례 제시. 보시겠습니다. 사고방식 극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라. 그리고 자, 자신의 지원한 전공 분야와 관련해서 사례를 들라. 고려대학교 문제는 지난 5년간 그 이상도 마찬가지겠죠. 한 번도 전형의 이름 바뀔지언정 재외국민특례나 특기자 전형에서나 혹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나 한 번도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또는 예를 들라는 표현을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 문항의 순서 또한 4가지 유형 혹은 3가지 질문 나왔다면 3번 혹은 4번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 지원 전공 혹은 사례 제시는 고려대학교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교과 호수가 아니라 학업 혹은 계열 적합형 혹은 특기자 전형이 하더라도 반드시 이 2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건 알고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것은 뭐죠? 지원 전공 관련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떤 지원 전공에 대한 이상만 가지고 이 문제를 푼다? 되게 어려울 수가 있겠죠?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지원 전공에 대해서 본인이 파악한 제시문에 대한 문항의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아주 중의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시. 이것이야말로 사고의 확장. 얼마나 순발력을 가지고 본인이 파악한 개념들을 예를 들어서 쉽게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느냐를 묻는 유형이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고려대 문항의 특징들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학교별 문제 유형 분석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외국민 전형에서의 어떤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문제, 2019년도였으니까 2020학년도가 되겠죠? 그러면 지난해 이전의 재외국민 특례 전형의 면접 문제 유형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복잡하죠? 제시문은 가, 나, 다 3가지로 구성이 되면서 문제 또한 3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 살던 학생들은
한국어도 잘 모르고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걸 풀죠? 대학 측은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 수학할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오로지 그것만을 판단할 뿐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연세대학교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제국민 전형에서는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영어의 문제, 제시문이 어렵다고 한다면 지표만으로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줬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는 국제학부든 아니든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의 유형으로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한국어 지문이라면 또는 이런 정도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풀 수 있어야 됐다는 것이 고려대학교 측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항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시소설, 가리지 않고 등장하고요. 지표 그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시와 특례를 차별하게 하지 않겠다는 또는 어떤 난이도 있는 문제를 통해서 최상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나름의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의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원인과 해결책의 분석 능력. 자, 우리가 앞서 고대 면접 문항 유형의 특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과 해결책, 해결책에 대한 지원자 입장, 해결책을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자, 연결되겠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2020년 이후죠. 지난해 21학년도 혹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21학년도 영상 업로드 방식이죠. 모집 단위의 지원 이유를 본인의 진로 희망과 연관지 설명하시오. 단순한 인성 면접 문항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국민 특례 전형에서의 고려대는 그야말로 숫자가 어떤 발표나 면접 능력을 이겼다, 숫자를 꺾는 건 없다라는 어떤 자평이 나올 정도로 아주 간단하게 이걸 통해서 패스냐, 넌 패스냐를 평가하는 면접이 진행됐었는데요. 이후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당 문항 유형은 학업부 수형 그리고 교과형에 관련된 면접 유형도 이런 방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수능을 걸치고 또는 누구라도 검증된 학생이라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어떤 지원 전공의 희망, 지원자의 가치관을 평가하는 면접 문제 유형만으로도 학교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라는 고려대학교의 어떤 나름의 의지와 또는 평가법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해당 면접을 진행하고 나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제국민 특례 전형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이미 서류로 끝난 거 아닌가? 변별력 없지 않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해를 넘어 올해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자, 올해도 이미 모집 요강에서 제국민 특례 전형에서는 영상 업로드의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 입장이 되겠죠. 왜? 과거의 기출 문제가 그러했었으니까. 근데 영상 업로드 방식이라고 했을 때, 자, 코로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맞고 학교 측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지난해 이런 면접 유형을 갔다면 올해는 충분히 사전 고지와 예고를 한 상태에서 이것과 조금 더 다른 이전에 어떤 어려웠던 고려대학교 제국민 특례 전형에서 기출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지문이 길진 않겠지만 어떤 제시문을 보고서 조금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제가 함부로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나올 거라는 확신은 갖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유의하시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수시 특기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고려대 면접 문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시 특기자에서 국제학부는 이제 빠졌습니다. 자, 먼저 특기자 전형에서의 면접 문제 유형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려대학교는 국제학부에서 30명가량을 뽑았습니다. 35명, 40명이죠. 자, 그 이전에는 한 3개 정도 15명 뽑고 그 이전에는 45명 정도의 학생들을 국제학부에서 면접과 에세이를 뽑았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제학부가 상당히 매력적이거나 또는 비효율적이었던 이유는 자, 소수 인원만 선발한다. 이게 바로 지난주 설명드렸던 연세대학교에 비해서 아주 모집 단위가 소규모라서
희소성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효율적이다. 자, 수시 6장의 카드를 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를 쓰며 다양한 면접 유형을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 맞는 학생부를 꾸미고 자기소개서 쓰고 그리고 면접을 대비하는 방식이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올해부터 폐지가 됐지만 하영대학교 같은 경우는 에세이만 쓰면 됐었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기 들었을 때 영어로 된 면접 문제를 읽고 영어로 대답하는 방식. 그런데 고려대학교 경우에는 영어로 면접을 진행하면서도 영어로 에세이를까지 써야 됐기 때문에 많은 지원자들이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하고 꺼렸던 것들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폐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올해의 학생부 종합전형 계열 적합형에서 뽑는 방식들 참고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제가 뽑아온 것처럼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그리고 특기자 전형의 국제학부 면접 문제로서 지표에 대한 해석과 지문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또한 두 가지로 언급되면서 주어진 시간에 비해 상당히 복잡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학 기반의 시사상식에 대한 내용들이다. 자, 우리가 국제학 기반의 시사상식적인 내용이라면 기본적으로 국가들 간의 관계,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들, 그리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비롯한 어떤 근현대사의 역사적인 배경들, 근세 이후, 르네상스 이후의 어떤 근대의 급격한 유럽 사회 중심의 헤게모니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배경 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힘의 논리 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의 영향 예측.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키워드가 아니라 그것들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지원자는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혹은 지원자가 자신이 지원하는 전공에 관련지어서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학교가 묻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표 해석을 통한 지문과의 종합적 분석 능력. 그럼 이 지문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표에 대한 해석도 충분히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뒤이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나중에 말미에 설명하겠지만 자, 지표의 제목과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꼭 파악하셔야지만 지표에 대한 문항 해설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국제학부에 진행된 에세이 문항을 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올해부터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서 영어로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다라는 참고 자료를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시 모집 실기 특기자 전형 에세이 문항입니다. 자, 긴 에세이 문항을 통해서 질문은 하나가 나옵니다. 이 질문형은 지난해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고려대가 한 문장으로만 끝났습니다. 그 이전의 에세이 문항들은 통상 3줄 혹은 4줄 정도의 어떤 길이로 문항이 소규모로 2가지 정도의 질문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자, 내용의 측면은 뭐죠? 재심 분석과 이해, 그리고 의도 파악 및 합리적 근거 제시. 자, 왜 의도 파악과 합리적 근거 제시라고 제가 표현했냐? 면접과 달리 에세이는 글로 남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세이를 제출하고 면접을 바로 이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에세이를 통해 제출한 어떤 범위나 답안과 면접 문항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질문들이 중복이거나 복합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교수님 질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쓴 에세이가 어떤 면접에서의 질문 혹은 학생의 맞춤형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면접 문항, 이제 이전 면접 방식에 대해서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아까 면접에서 보신 것처럼 제시문에 주어진 대로 답한다. 기본이죠.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질문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추가적 질문의 어떤 면접 문항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 중에 몇 개를 물어봐라. 혹은 1번을 물어봐라, 2번을 물어봐라. 난이도에 따라서 혹은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추가 질문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거 에세이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었다는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미 사라진 전형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는 계열 적합형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지난해 수능이 없는 계열 적합형으로 학교를 입학했고 올해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계열적합형으로 지원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열적합형이 어떤 문제 유형으로 나오는지 2학기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유형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 면접구술고사 계열적합형 인문계로 오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전히 해당 교과목은 윤리와 사상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특정 키워드로서 개별성, 기계인성, 보편성이라는 키워드까지 나오게 됩니다. 개개인성. 자, 제시문이 가, 나, 다, 라 4개의 유형이 나옵니다. 자, 수시 학생부 종합은 특기자 전형과 달리 제시문의 개수가 하나 혹은 동일한 선상에서 나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지문의 길이는 더 길다고 보시면 되고요. 면접 문제 보시죠. 자, 아까 제가 질문만 따로 빼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비교하라. 다시 말해 제시문을 이해하고 관계를 추론한다. 이 관계가 뭘까요? 바로 비교와 분석이 되겠죠. 두 번째, 가나를 활용하여 평가해보라. 혹은 문제점을 들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문항 의도 파악에 따른 합리적을 분석할 수 있느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과 구별 없이 어떤 시험 문제 유형이든 간에 어떤 계열이든 간에 응당 제시문과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 되겠죠.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마지막으로 전공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 자, 그것이 뭘까요? 지원계열 혹은 전공 분야에서 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특정 학과를 지원했다면 그 관점에서 그러한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냐. 자,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해당 문항이 여기서 보시는 키워드처럼 대상과 개별성과 또는 개개인성과 보편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네트워크화된 컴퓨터와 데이터 과학의 진보 그리고 이 지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청원이 나왔다, 아버지가 말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자, 제가 지금 문항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4번 문항의 어떤 유형을 키워드 설명드리는 관점에서 자, 본인이 만약에 경상계열 지원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다지문 혹은 뭐 나지문의 관점에서 보겠죠. 대상을 어떻게 정의하냐의 어떤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사회과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또는 인문대학이나 예술대학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인문대학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과계열 중에서 여러 학과들 중에서 땡땡 문학과로 불리는 쪽에서는 지원정보와 관련해서 자, 어떤 특정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중의적 의미의 관점을 두시면 될 것이고요. 사회과학, 자,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사회학과, 또는 심리학과 이런 학과들이 포함된 것들은 어떤 관계성, 분석에 좀 더 목적을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경상계열은 이것이 산업과 국가, 경제 혹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라.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제 자연계가 되겠습니다. 자연계는 자, 계열적합형 자연계 5전 문항이고요. 과학탐구 실험과 그리고 지구과 확률과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귀납적 탐구, 연역과 비납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자, 제시문은 가, 나, 다, 라, 그리고 마, 바까지 나옵니다. 인문계에 비해서 각 제시문당 질문이 분량이 되게 짧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질문 또한 아주 간단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계의 특징은 뭐죠? 분석과 이해라는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추론과 유추의 근거가 뭐죠? 그러한 귀납적 탐구에 대한 본인의 근거는 뭐가 되죠? 어떤 자료가 근거가 될 것이죠? 어떤 배경지식이 근거가 되었죠? 이것들을 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답변의 논리적 일관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주장이 각 문항들을 해석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앞선 문항에서 또는 앞선 대답에서 설명한 것들과 배치되지는 않는지 이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것들을 고려하면서 답변하는 것이 교수님들이 평가하고 있는 기준이 되겠죠. 특히나 자연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계열적합형 문항을 풀면서 문제를 풀기에 급급한 나머지 앞선 문항과 배치되는 답을 하거나 앞선 문항에서
예시를 들었거나 중요하지 않은 개념으로서 덧붙인 말들이 뒷문항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는 내가 예시를 들거나 어떤 언급했던 어떤 특정 키워드들이 뒷문항에 대한 해답들이나 답변 제시와의 관련성이 없는지 또 문제가 되지 않을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반 및 학업부 수행 같은 경우는 아까 들었던 것처럼 제휴국민 특례 전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영상 녹화 업로드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기본 인성 문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떤 고려대학교 면접과 관련된 기출 문항들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들, 그리고 이제 2022학년도 내년을 대비하고 있는 올해의 2학기 수시 10월, 11월에 걸쳐 특례의 경우에는 8월 달에 면접이 진행이 되겠죠. 업로드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8월, 11월에 걸쳐 두 번에 걸쳐 진행되는 우리가 면접 어떤 유형에 대해서 면접 전형에 대해서 대비한 학습 전략은 무엇인지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KNS 어학원에서는 일단 면접에 대해서 몇 가지 키워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 기반 학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2번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고려대학교 면접 문항, 면접 유형의, 면접 전형의 특징은 바로 교과서입니다. 충실한 교과서를 배경으로 교과서에 대한 학습과 교과서와 관련된 키워드 혹은 연관 개념과 배경 지식을 통해서 일반 사회의 경우 시사현상,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생활과 윤리. 자, 제가 공통적으로 생활과 윤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디테일하게는 바로 윤리와 사상이 되겠죠?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 교재를 꼭 사서 공부하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 개념 정도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라는 거. 그러다 보니 핵심 교과 개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특정어. 우리가 문제 유형에서 봤던 것처럼 인문계, 자연계 구분 없이 어떤 특정어를 이해하거나 특정어를 다른 지문의 관점에서 설명하거나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분야에서는 단원별 핵심어와 지표와 더불어서 수학적 개념의 활용성에도 목적을 두시라는 것. 자, 문이과를 아우르는 면접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뽑았기 때문에 교과서 개념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참고하시면 되겠다. 이런 교과 지표들의 어떤 학습 방식을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학습의 키워드로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학습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과서, 그리고 우리가 추론, 지표와 그리고 수치 해석에 대한 관점인데요. 첫 번째, 지표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의 제목이나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치의 경우에는 해당 수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근거, 논의의 배경들을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NS 어학원이 준비한 학교별 면접 기출문제 유형 분석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학교들, 다른 주요 사례들을 이제는 연대와 교대는 개별 학교를 다뤘지만 다음 주에는 몇 가지 학교를 합쳐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는 대외국민 특례나 어떤 그 수시 전형에서 진행되고 있는 외대를 비롯한 대부분 학교들은 이제 특례와 그리고 수시 특기 전형이 없는 관계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 전형이 진행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그런 학교들을 좀 모아가지고 공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